안녕하세요. 주 5일의 월요일을 담당하는 워럭입니다. 날씨가 부쩍 추워지는 한 주였는데 모두 건강 잘 챙기고 계신가요? 따뜻한 이불 속에서 2주의 미제 사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극적인 장면들이 있으니 편안하게 시청하실 분들은 화면을 끄고 음성으로 감상해주세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2006년 7월 4일) 새벽 2시 10분경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유가 성산대교 인근 노들로에서 택시기사 김모 씨는 급히 소변을 보기 위해 길가에 차를 멈추고 도랑의 볼일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랑 안에 웬 하얀 물체가 뒹굴고 있는 것을 발견했는데 가까이 다가가 보니 한 여성이 벌거벗은 채 도랑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바로 며칠 전 실종된 23살 여성 진모 씨의 시체였습니다. 부검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었는데요. 사인은 경부 압박으로 인한 질식사, 목을 조른 흔적이 있는데 자국은 2개이고 끈 이외에도 손으로 목을 조른 흔적이 나타남으로 보아 아마도 범인이 한 번에 죽이지 못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테이프로 손목이 강하게 결박된 자국이 있으며 오른쪽 손등에 둥근 모양의 상처가 있는데 담뱃불로 인한 열 손상일 가능성이 높고 알몸이었으나 구타나 성폭행의 흔적은 없었고 신체 일부에서 범인의 치흔과 DNA가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신체 일부에 이물질이 삽입되어 있었고 음모가 예리한 흉기로 잘려나간 흔적이 있었습니다. 시체가 아무것도 입지 않았고 야외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발바닥을 포함해 발 전체가 깨끗하다는 점 때문에 경찰은 용의자가 진 씨의 시체를 범행 후 증거를 없애기 위해 깨끗이 씻어낸 다음 유기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진 씨는 전라북도 출신이었으나 3개월 전 대학교 졸업 후 상경에 취업 공부에 매진하던 평범한 취업준비생이었습니다. 관악구에서 동생과 살던 진 씨는 취업 공부를 하기 위해 휴대폰까지 스스로 정지시킬 정도로 노력을 기울였다고 하네요. 변사체로 발견되기 이틀 전인 7월 2일 홍대거리 인근에서 오랜만에 만난 고등학교 동창 이모 씨와 술을 마셨는데 먼 타지에서 동창을 만나게 되어 즐거웠는지 다소 과하게 술을 마셨습니다. 7월 3일 새벽 1시경 진 씨는 이 씨에게 혼자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 한강에 가고 싶다며 함께 택시를 타고 당산역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진 씨는 갑자기 혼자 있고 싶어라고 말하며 당산역 인근에서 택시가 멈추기도 전에 내리려 했고 내린 뒤에는 혼자 캄캄한 골목길로 뛰어가 버렸습니다. 그것이 진 씨 생전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진 씨의 시체는 실종된 곳에서 약 2km 떨어진 곳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은 실종 당시 진 씨가 만취 상태였다는 것에 착안하여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였으나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발견 당시 사후 경직도 일어나지 않은 상태였는데요. 즉 사망한 지 12시간이 채 되지 않았던 거죠. 이는 진 씨가 당산역에서 실종된 후 적어도 12시간 이상 생존해 있었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실종 직후의 행적을 추적하기 위해 당산역 근처를 수색하던 경찰은 몇몇 단서를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진 씨의 티셔츠, 속옷, 구두, 지갑, 선글라스, 가방 등 유류품이 당산역 근처 당산이동 노인회관 앞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발견된 유류품은 진 씨가 실종 당일 가지고 있던 것으로 거의 모든 소지품이 발견되었는데 모두 비석 앞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돈도 그대로 있었으나 사라진 것은 오직 정지된 휴대폰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티셔츠와 속옷에서 지문이 나오지 않은 것으로 보아 사실상 진 씨는 실종 장소 근처에서 이미 나체가 된 채로 시신 발견 현장까지 이동했다고 추정됩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방영분에 따르면 만취한 피해자가 스스로 탈의를 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비석 뒤편 벽에 기대어 있었던 흔적으로 미뤄보아 만취한 피해자가 스스로 옷을 벗고 비석 뒤에 기대어 쉬고 있었을 것이라고 하네요. 당산역 인근 한 빌라에 거주하던 학생 이모 씨는 사건 당일 2명의 남성이 한 여자와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고
바로 옆에는 인천 번호판의 보라색 엑센트 차량이 세워져 있었다라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실종 당시 빨간색 바지를 입고 있었음에도 이 씨는 베이지색 바지라고 진술했습니다. 시체가 발견되기 2시간 전인 7월 3일 오전 12시경 시체 발견 장소 근처 노들길에 있던 견인차 기사 김모 씨는 도랑 근처에 어두운 색깔의 아반떼 XD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으며 한 남성은 하수구 옆에 서성거리고 있었고 나머지 한 사람은 썬팅된 차 안 운전석에 있었다라고 증언했습니다. 김 씨가 그 모습을 보고 있으니 하수구 옆에 서 있던 남자가 경찰차? 아니 견인차다 라고 말했다고 하네요. 또 그들 중 한 명의 옷엔 알이 눕혀진 형태의 상표가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경찰은 김 씨가 기억해낸 차량 번호 뒷자리 중 8 또는 9가 있다고 한 진술을 토대로 이 번호를 가진 차량 천여 대 소유자 중 남성만을 골라 DNA를 채취했으나 결과는 허탕이었습니다. 당산역 인근 어느 환경미화원은 7월 3일 새벽 4시경 상의가 탈이 된 채 가슴을 가리고 뛰어가는 여성을 봤다라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최면 수사 결과 당일 환경미화원이 본 여성은 청바지를 입고 있었고 실종 당시 진 씨가 입고 있었던 것은 빨간 바지였죠. 서로 엇갈리는 인상착의 증언에 대해 미제 사건 끝까지 간다에서 실험을 실시했는데 실랑이를 벌이는 장면을 재현하여 대학생인 실험 대상자들에게 노출하고 일주일 뒤에 그날의 상황에 대해 질문하였는데 대부분 어떻게 대화가 오고 갔는지는 기억하지만 인상착의에 대해서는 헷갈려 했습니다. 수사에 진척이 없던 경찰은 불확실한 증언을 바탕으로 두 남자의 몽타주를 작성하고 배포했으나 아무런 성과도 얻을 수 없었습니다. 경찰은 시체가 나체임에도 불구하고 성폭행의 흔적이 없는 것으로 보아 용의자를 성불구자로 추측하기도 했습니다. 사건으로부터 6년이 지난 2012년 3월 9일 불상의 남자에게서 담당 형사에게 한 통의 제보 전화가 걸려옵니다. 노들길 살인사건 담당팀이 어디냐? 그 사건 때문에 말씀드릴 게 있다. 내가 그 사건 용의자들 2명을 알고 있는데 당시 배포한 몽타주와 얼굴은 비슷한데 키는 5cm 정도 작다. 사건 수사가 처음부터 잘못되었다. 당시 함께 있었던 친구들을 다시 수사해봐라. 그건 말씀드릴 수 없다. 알려줄 수 없다. 당시 영등포 경찰서에서 통화 내역을 분석하여 발신지를 찾아보니 그곳은 강북구의 한 아파트 단지 내부에 있는 공중전화 박스였습니다. 하지만 주변에 CCTV도 없고 이후 제보 전화도 들어오지 않아 더 이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남자는 이 사건에 대해서 관련이 깊은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네요. 일각에서는 경찰이 당시 목격자 진술에만 의존해 용의자를 남성으로만 좁힌 것이 문제였다고 주장합니다. 살인사건의 경우 의외로 여성 공범자가 많은데 진 씨의 시체에서 구타 흔적이 나오지 않은 것도 여성 공범자의 유인 가능성을 뒷받침합니다. 일단 경찰은 이 사건을 묻지마 범죄로 추정한 채 수사를 끝냈는데 서울지방경찰청 장기미제 사건팀의 한 관계자는 이 사건은 새로운 증거나 목격자가 없는 상태라 영등포 노들길 살인사건은 현재 다시 수사하지 않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범인에 대한 단서도 전혀 포착하지 못한 채 수사가 종료되었는데요. 다만 2015년 8월부터 기존의 공소시효가 남은 살인사건의 시효가 영구 중단됐기 때문에 일단은 재수사에 착수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네요. 2015년 12월 5일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신정동 살인사건과의 연관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똑같이 목을 조른 살인 방법, 피해자의 몸속에서 발견된 휴지 등 이물질, 공들여 닦은 듯한 깨끗한 상태의 시신 처리 방법 등 많은 부분에서 유사점이 발견되었습니다. 또 신정동 살인사건의 시간 간격이 약 6개월가량이며 2차 사건 이후 약 7개월 이후 발생한 사건이라는 시간적 간격, 신정동 사건과 거리가 5km가량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는 점 등에서 상당한 유사성이 보입니다. 다만 신정동 사건의 경우 시신을 포대 등으로 싸서 유기했으나 노들길 사건의 경우는 시신을 일부러 전시하다시피 한 상태로 보이기 쉬운 장소에 유기한 점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이 신정동의 범인들과 동일한 범인이라고 한다면 2인조의 범행이기 때문에 상황이나 주동범의 심리 상태에 따라서 변화할 가능성 역시 무시하기는 힘들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07년 1월 13일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이 사건을 다루었는데요.
정확히는 광주 여대생 테이프 살인 사건 등 몇몇 미제 사건들과 같이 다루었습니다. 네티즌의 의견 중 신정동 연쇄 폭행 살인 사건과 동일범일 가능성을 시사하는 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2015년 12월 5일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신정동 사건의 연결고리로 소개되었습니다. 2017년 2월 25일 미제 사건 전담반 끝까지 간다에서도 이 사건에 대해 다루었으며 범인이 폭주적 성향이 있을 거라고 추측했습니다. 2018년 9월 6일 방영된 구내식당 서울지방경찰청 편에 나온 서울지방경찰청 중요 미제 사건 수사팀 팀장의 발언에 의하면 현재 집중 수사 중이라고 하네요. 2019년 7월 12일 그것이 알고 싶다 유튜브에서 해당 사건을 리뷰했는데 서울청 미제 사건 전담팀에서 계속해서 수사 중이고 제보가 들어오는 대로 DNA 분석 작업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노들길 사건과 일치하는 DNA를 찾지 못한 걸로 보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 아시는 분이 있다면 서울 영등포경찰서 02-2633-0112 또는 서울지방경찰청 주요 미제 수사팀 010-7489-0650으로 제보해 주시면 된다고 하네요. 워럭과 함께하는 월요일은 미제 사건. 이번 주는 영등포 노들길 살인 사건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미 다양한 프로에서 다루고 수사 역시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하니 하루빨리 범인을 밝혀낼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께 다양한 미제 사건들을 소개해드릴게요. 주 5일의 워럭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